잠시 후 유아의 구강 보건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의 구강 보건 교육을 맡은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유치 맹추가 탈락, 혼합치열기, 유아의 구강 습관, 유아의 칫솔질 교습,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먼저 유치 맹추가 탈락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퀴즈를 한번 맞춰볼 건데 이제 맞추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치아 중 가장 먼저 맹추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어머니. 위에 앞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래 앞니요? 맞습니다. 축하해. 정답은 아래 앞니 하악 이중절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치의 맹추는 생후 6, 7개월에서 대략 2, 30개월 사이에 맹추라고 상하 정중에서 좌우 5개씩 총 20개의 치아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치아 중 가장 나중에 탈락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송곳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애기들 어금니? 가장 큰 어금니? 맞습니다. 정답은 큰 어금니 제2 유치입니다. 유치의 탈락은 6에서 12세균 순차적으로 탈락하여 영구치와 교환이 됩니다. 이렇게 유치와 영구치가 교환되는 시기를 혼합치열기라고 하는데요. 혼합치열기란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며 일생 중 성장이 빠르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장 이 이빨이 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강의 대표적 질환인 치아후식병의 발생률이 높고 부정교합률이 높으며 치유력 또한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퀴즈에서 네. 애기들 큰 어금니가 빠진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 빠지고 난 치아가 여기 이제 영구치의 큰 어금니인 건가요? 아이들이 가장 나중에 빠지는 큰 어금니는 이 영구치 중에서 작은 어금니이고 저희 영구치에서 큰 어금니는 이 혼합치열기 때 맹추하게 되는데요. 아주 예리하신 질문이네요.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는 번외로 유아의 구강 습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혹시 아이들 중에 손톱을 깨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손가락을 아직도 빨고 있더라고요. 네. 빨고 자고 있고 우리 자동은 저희 아이는 자꾸 이를 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은 구강 습관에 대해 4가지를 추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 빨기, 두 번째는 입술 깨물기, 세 번째는 혀내 밀기, 네 번째는 손톱 깨물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아의 손가락 빨기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아의 손가락 빨기는 정신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서 불안으로 손가락 빨기가 사라지지 않아 불안 억제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이 습관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앞니가 돌출된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입술 깨물기는 단독으로 발생될 수 있고 손가락 빨기와 함께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윗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으면 윗입술이 짧아져 치 앞니를 보호하지 못해 위산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혀를 내밀어 앞니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혀 내밀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발음의 영향, 즉 혀 짧은 소리가 나며 치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과 같이 위아래 치아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톱 깨물기에 대한 원인을 알아볼 건데요. 7에서 9세에 많이 발생되며 긴장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손톱을 깨물거나 물건을 씹게 됩니다. 치아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짐으로써 앞니의 뿌리가 짧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구강 악습관이 발생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유아의 칫솔질 교습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칫솔질 방법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호자가 쌀보다 작은 붓소 세치제로 하루 2번 칫솔을 이용하여 닦아주며
물로 충분히 헹궈줘야 되고 3에서 7세는 칫솔질이 미숙한 물, 품집법을 권장하는데요. 이때 품집법이란 아이들에게 칫솔질 습관을 길러주고 칫솔질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초등학생 때 입학하여 회전법으로 전환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품집법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흩어주면서 하는 칫솔질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칫솔질이 미숙하기도 하고 이 칫솔질 방법이 이 치아 사이나 치아 안쪽을 닦을 수가 잘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꼭 같이 치아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치아를 닦아줄 때는 회전법이 가장 좋은데요. 회전법은 이렇게 쓸어주듯이 하는 것이 회전법입니다. 그 다음에 치아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법을 이용해 아이들의 입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치아 사이는 칫솔질로 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치실로 아이들의 이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칫솔질을 알아보았다면 칫솔을 선정해 드릴 텐데요. 무치약 아동에게는 주로 크기에 적당한 어린이용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의 두부, 즉 이 칫솔의 머리는 2cm 이하인 것이 가장 적당하며 그 다음에 품집법 교습이 쉬운 둥근 형태가 권장됩니다. 세치제는 망무도가 낮고 반드시 불소가 함유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니와 어금니는 앞서 마찬가지로 보호자께서 치실로 가장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구강건강관리에는 불소, 치아 홈메오기, 식습관, 정기구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소도포에는 치과에서 방문해서 불소도포를 하는 방법으로 불소겔, 불소 이온 등이 있으며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불소도포하는 방법으로 불소 양치용액이 있습니다. 유아가 양치할 때는 불소가 함유된 세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치제의 양은 사진과 같이 3세 이하는 쌀 크기, 3세 이상은 연두통 크기만큼 짜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불소 저희가 치과에서 하는 것 중에 추천해드릴 불소 도포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소 바니쉬입니다. 불소 바니쉬의 장점은 도포하기 쉽고 역겨운 맛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겔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해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도포 곧 경화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불소 바니쉬와 불소 겔을 비교하고 발라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희는 불소 겔과 불소 바니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불소 겔은 이렇게 자른 형식으로 이렇게 짠 다음에 아이의 입에 이렇게 물리고 4분 동안 종이컵을 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소 바니쉬는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르듯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치과에서 전문가들이 치위생사나 치과 의사가 이렇게 아이들의 입에 발라주게 됩니다.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네, 한번 발라보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매니큐어 바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더 발라볼까? 자두 어머님도 한번 발라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바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곧 경화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붓소 바니쉬를 도포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도포하기 전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식사는 3시간에서 4시간 이후 가능하고 이제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며 1시간 후 물과 부드러운 음식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포를 실시한 날에는 칫솔과 치실을 하지 않으며 이제 도포 후 치아가 바니쉬의 색깔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랗게 변할 수 있으며 다음날에 칫솔질의 제거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종이컵 이렇게 대고. 네. 이게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의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제 붓소 겔은 아이들의 입에 이제 짜고 넣어서 4분 동안 기다리셔야 되고요. 붓소 바니쉬는 아까 바르듯이 이제 매니큐어를 바르듯이 하고 빠르게 경화되기 때문에 붓소 바니쉬를 바를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붓소 복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유아 교실 예방 중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암 이용법입니다. 유아기의 붓소 복용은 40%의 효과를 나타나고요. 붓소 복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돗물 붓소 농도 조정 사업이며, 만일 스코라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유아에게 붓소 보충제를 처방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홈메어기랑 즉 실란트를 말하는데요. 맹추 직후 교환면에 있는 작고 좁은 열구나 소화에 홈을 메워 음식 찌꺼기나 세균의 침입을 막고 충치 발생을 예방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란트를 하기 좋은 가장 중요한 나이가 있는데요. 3에서 4세는 유치 전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6에서 7세는 제1대 구치, 11에서 13세는 제2대 구치와 소구치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3에서 6개월 주기로 구강 검사를 실시하여 탈락 여부 및 추가 충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식습관 지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유아의 식습관은 학령기나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바른 식습관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탕보다는 자체 감미료인 자일리톨 섭취가 의식 발생을 줄이고 재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 구강 검진은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도록 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은 발생된 유치병을 관찰하려면 충치가 계속 진행되어 치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조기 치료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관리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발라봤던 붓소 바니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빨리 경화도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이 붓소 겔에 대해서도 좀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 실란트인가? 그것도 애기들한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치아 건강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홈스니 TV였습니다. 선생님 수고가 많으셨어요.